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릭스의 비대 흉터 치료제 경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릭스뿐만이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을 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증권회사의 그 바이오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서 보는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늘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이 비대 흉터가 갖는 의미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 치료제 전체로는 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비대 흉터 치료제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63억 달러 정도 되고 2025년에는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올릭스 비대 흉터 임상 2A상 현황을 보면은 환자는 30명, 임상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날짜는 작년도 7월 달로 되어 있고요.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것은 올해 5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클리니컬 데이터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기간을 보면은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이면은 전체 환자에 대한 치료는 다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12월 1일부터 이제 통계 처리 작업에 들어가고요. 늦어도 아마 그 내년 1분기에는 중간 통계를 이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임상 2A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내년도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흉터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격주로 상처 부위의 양쪽 끝에 한쪽은 위약, 한쪽은 올릭스의 약물을 주입을 하는데 프로토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센티미터당 2mg을 주사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센티미터당 5mg을 주사하는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어 있고 격주로 6회를 합니다. 그리고 총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6개월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등록한 환자들은 11월 말이면은 치료가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고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뭐를 쓰냐면 의료진들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수를 매깁니다. 1점부터 10점.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그 피부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1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상처 비가 굉장히 치료가 안 됐다라고 하면 10점을 주는 그렇게 약간 주관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봐야 되고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보는 평가라고 보면 되겠고요. 글로벌 비대 흉터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NIH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비대 흉터 치료제를 적응증으로 해서 미국에서 임상 2상, 3상, 4상 상업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수를 다 살펴보니까 17건이 나왔습니다. 이 17건 중에서 좀 경쟁 상황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몇 개 이제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화이자가 눈에 띄었고요. 화이자는 처음부터 이 약물을 개발한 게 아니라 바이오텍에서 이 약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처음에는 EXC001이라는 그 물질이었는데 화이자로 넘어가면서 PF06473871라는 그런 그 약물명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지표를 보면은 2015년도에 중단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되었는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어서 임상 2상의 분석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먼저 기전을 보면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CTGF 유전자를 ASO, 안티센스로다가 인터피어링 하는 그런 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TGF는 올릭스하고 마찬가지 타겟팅하는 그 유전자라고 보이고요. 모달만 지금 ASO, 올릭스 같은 경우는 siRNA, 요것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환자 100명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4회 주사를, 한 번은 3회 주사로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3회 주사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회 투여를 했을 때는 유의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환자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걸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상업적으로 상업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일단은 스톱한 상태고 상업화를 계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피오파마에서 만든 RXI109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 명칭이 RXI라는 회사였고요. 2018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RXI101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결론만 보면은 이 물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8%의 환자 그리고 86%의 그 의료진들이 치료 효과에서 효과를 봤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임상 이상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업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회사가 2018년도에 회사 명칭도 바꾸고 회사의 목적 자체를 혁신적인 면역 항암제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에서 이거를 이제 띄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의아한 것도 있는데 연구 개발에서 이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아예 없어졌나라고 해서 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분기 보고서에서는 이제 자산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이 siRNA 기전입니다. 거기에다가 타겟팅도 cTGF입니다. 그래서 올릭스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런 기전과 타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도 왜 중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서나오믹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회사고 똑같이 RNA 인터피어링 하는 그런 기전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약물은 STP705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5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비대 흉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NA 인터피어링인데도 불구하고 좀 차별되는 점은 타겟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TGF 베타하고 COX2를 듀얼로다가 타겟팅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 내년도 3월에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올릭스보다는 약간 이제 좀 늦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또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제너론이 BIDMC라는 메디컬 센터하고 같이 그 비대흉터 켈로이드를 그 타겟으로 하는 비대흉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특징적인 두필루맙이라는 그 항체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항체 의약품이 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비대 흉터 쪽으로 이제 돌려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면은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가 경쟁자였었는데 이 ASO로 물질을 개발하다가 임상 이상에서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드랍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대흉터 치료제 쪽으로 개발하는 그 기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RNAi였다라는 점이에요. 기존의 피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기전으로 임상 이상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그런 증명은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가능성을 증명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피오가 임상 이상까지 성공을 하고 개발을 중단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가 얘기하는 거는 임상 2회 이상에서 유효성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화이자가 지금 비대흉터에 대해서는 연구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RNA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이자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결정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 올해
말 정도, 내년 초에는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대 흉터 쪽이 한번 그 전체 다가 이슈화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으로는 siRNA, RNA 인터피어링이 가장 가능성으로는 좋고 효과도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올릭스가 가장 앞서는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